헌재는 오늘 주문과 선고 여지 외에는 별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왜 늦었는지, 왜 저랬는지 전혀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8대 0으로 인용을 할 거였으면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라는 궁금증은 여전히 남습니다. 이 부분은 순전히 저희가 추정하고 추측해 볼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일단 영상부터 보고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 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 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 의견이 있습니다.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 심판 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 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 의견과 탄핵 심판 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 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 의견이 있습니다. 들으신 대로 보충 의견만 있었을 뿐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앞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례에서요. 변론 종결 선고까지 14일, 11일, 이번에는 무려 38일이나 걸렸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세 분께 다 여쭤보고 싶어요. 8대 0으로 이미 평결을 통해서 결론이 늦게 났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분위기였다면 먼저 박상수 대변인께서는 왜 이렇게 늦게 선고를 했다고 보세요? 저는 헌법재판소가 8대 0으로 합의하는 데까지 이만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합의까지. 그러니까 의견이 엇갈릴 수도 있는 사안이긴 하지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정만큼은 이게 의견이 엇갈리게 되고 소수 의견이 쓰여지고 그렇게 되게 되면 그 내용이 소수 의견의 내용이 또 다른 국론 분열의 하나의 근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점 때문에 아마 가급적이면 8대 0으로 어떠한 결론이든 합의를 보고자 끊임없이 재판관들 간에 절충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그 들고요. 말씀은 평결 전까지는 의견이 나눴는데 그 과정이 길어졌다는 말이잖아요. 저는 이제 이 선고가 있기 전까지 저도 이제 변호사기도 하다 보니까 저한테 이제 물어보면 결론이 어떻게 될 것 같냐 물어보면 어쨌든 이것은 8대 0이 될 거는 같은데 기각 결정을 쓰기는 너무나 어려운 사안이다. 다만 절차적인 문제가 있으니 각하로 가던가 아니면 인용으로 가던가 둘 중 하나일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랬는데 사실 이번에 보면은 이 절차 문제에 있어서만 보충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정형식 재판관, 그다음에 김복형 재판관, 그다음에 조한창 재판관이 모두 이 절차 문제에 있어서 약간의 의견들을 남겼어요. 그래서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난다라고 하는 지점과 관련돼 정형식 재판관이 탄핵안 발의 횟수 제한을 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남겼고 그다음 형사소송법이 계속해서 문제가 됐었는데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했을 때 이 형사소송법 준용 문제와 관련돼서 김복형, 조한창 두 재판관이 전문 법칙을 보다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 세 명의 재판관은 각하로도 의견을 갔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게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절차적인 문제점, 절차적인 위법성의 가능성을 보충 의견으로만 적시한 것이죠. 그래서 이 세 명의 재판관이 만약에 5명의 재판관을 설득을 했다면 각하 8대 0으로 갔을 것이고 5명의 재판관이 3명의 재판관을 설득했다면 인용 8대 0으로 가는 형식이 됐을 것인데 결과적으로 인용 쪽의 재판관들이 설득이 됐고 각하 쪽의 입장에 있던 재판관들이 이와 같이 보충 의견을 남기는 것으로 자신들의 그 뜻을 남긴 거죠.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아마 그러니까 인용으로 가야 된다는 거에 있어서는 아마 의견이 같았을 겁니다. 다만 절차라는 측면을 각하는 절차거든요. 말 그대로. 그래서 절차라는 측면을 우리가 법치주의 사회에서는 고려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주장들이 좀 있으면서 이게 8대 0으로 모일 때까지 시간이 다소 걸렸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 온갖 예측들과 이런 것들이 난무하면서 혼란상이 발생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그동안 나왔던 여러 가지 뭐 추측이나 이게 이제 정형식 재판관, 김복현 재판관 이름 많이 나왔었죠.
조한창 재판관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보충 의견에서 이 세 분이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각하 쪽에 이제 무게가 실리는 건데 그렇지만 뭐 대세에는 뭐 큰 지장이 없었던 것 같고 성침 부의장께서는 왜 늦었다고 보십니까? 뭐 어디까지나 저도 예측의 영역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만장일치를 만들어가는 과정 때문에 오래 걸렸다는 시각도 있지만 저는 아마도 소수 한두 명의 재판관이 최종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이다. 왜냐하면 8명의 헌법재판관 중 단 한 명이라도 나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나는 기각, 인용 이 결정을 내리는데 나에게 좀 더 시간을 달라라고 요구할 경우 그것을 강제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거든요. 아, 유보한 재판관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죠. 판단을. 그래서 저는 소수의 재판관이 계속 유보를 하면서 조금 더 시간을 달라고 했을 것이고 예. 그 재판관이 최종적으로 결정 내리는 데까지 숙고의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는 4월 4일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간에도 계속 한창 많이 나왔던 얘기가 뭐 5대3 교착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그렇죠. 나왔었거든요. 예. 저는 그런 얘기 나왔을 때도 5대3으로 결론 내릴 가능성은 저는 0에 가깝다. 그렇기 때문에 6대2나 만약 4대4였어도 그렇다면 이렇게 오래 끌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예. 아마도 소수의 재판관이 나에게 시간을 더 달라는 유보적 의견을 계속 장기화 시켰기 때문에 예. 이게 길어진 것이지 이런 뭐 교착 상태 몇 대 몇 이런 상황은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여전히 결론 나온 이후에도 저는 아마도 그것 때문에 이렇게 장기화된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 의무는 시간이 한참 흘러도 밝혀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관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양진희 변호사 이런 가능성은 어때요? 이미 결론은 다 났는데 뭐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일정이 있어서 그 결론을 조금 뒤로 미룬 건 아니냐 이런 추측도 있었거든요. 뭐 그런 것도 개별 재판관 단위로 봤을 때에는 재판관들이 숙고의 시간을 내가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시간에 고려가 되는 요소일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예. 하지만 오늘 이제 나온 결정문을 토대로 봤을 때에는 그 보충 의견을 밝힌 재판관들의 의견에 정리가 좀 필요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일단은 보충 의견을 낸 것인데 그렇다면 이것을 완전히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기 때문에 각하에 이를 정도인지 이 부분에 대한 좀 시간도 각자 필요했던 부분이 있다라고 보이고요. 예. 헌재 재판관들이 판단을 해서 결정을 내놓을 때 사회적으로 미칠 영향이라든지 파급력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길어진 이유는 모종의 의견 협치라든지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좀 합리적일 것 뭔가를 같다라는 있었다. 생각도 예. 들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각하의 의견을 내기보다는 이것이 완전히 절차적으로 무효여서 본안 판단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의 하자는 아니기 때문에 보충 의견으로 결국 정리가 됐다라고 보입니다. 예. 결과는 헌재 심판 초기에 나왔던 전원 일치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 그대로 맞았습니다.